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. 오늘은 눈 재수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진료실에서 재수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전 수술에 실패를 하셨기 때문인지 굉장히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으세요. 제가 그런 분들께 걱정도 좀 덜어드리고 또 재수술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재수술에 관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재수술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즘에 눈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하시나요? 상담이나 수술이요? 아무래도 성형수술 중에서 눈 성형이 제일 많잖아요. 그래서 재수술 관련 상담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요즘은 제가 상담하는 환자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재수술 상담인 것 같아요. 눈 재수술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하러 오세요? 눈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원인들은 상당히 다양해요.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소세지라고 하는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고민해서 오는 분들, 줄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반대로 작은 거를 키우러 오시는 분들, 또 이전 수술에 쌍꺼풀이 풀린 경우, 좌우 비대칭이 심한 경우, 또 쌍꺼풀이 너무 깊고 진한 경우라든지 흉터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. 또 이전에 쌍꺼풀을 했는데 그 위로 겹쌍꺼풀이 생겨서 쌍꺼풀이 흐려진 경우, 눈매 교정을 했는데 눈매 교정이 풀려서 다시 졸림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. 수술 후에 속눈썹이 좀 올라가서 속눈썹이 들린 경우, 트임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트임이 되어서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이는 경우 등등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시간 날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또 예전과 다르게 재수술 하러 오시는 이유가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하러 오시나요? 네, 사실 예전에는 정말 막말로 수술을 발로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눈이 심하게 망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.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수술을 했는데 양쪽 눈 차이가 너무 심해서 친구분들이 넌 수술하고 장애가 생겼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심한 분도 있으셨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성형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망쳐오는 경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. 그런데 조금 요즘 트렌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취향에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만족감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게 조금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수술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? 첫 번째는 수술하는 의사의 기술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쌍꺼풀을 만들 때 고정을 너무 깊게 진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할 때 좌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좌우를 너무 다르게 디자인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방법적인 문제인데요. 절개법으로 해야 되는 눈이 있거든요. 눈이 두툼하고 지방이 많고 이런 눈들을 예를 들면 매몰법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좋은 기술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. 그런 경우는 결국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의 취향이에요. 나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쌍꺼풀을 가지고 싶은데 눈의 구조상 그게 안 되는 눈이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억지로 환자분의 취향을 맞추려고 억지로 수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의사도 정성을 들이고 또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받는 환자분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눈에 맞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재수술로 가지 않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. 만약에 재수술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보시기에 재수술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? 그런 경우가 있죠. 먼저 수술을 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드리지 않아요. 그 이유는 그 6개월 내에는 흉터가 아무는 기간이고 많은 변화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굳이 6개월 전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요. 또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. 첫 번째 수술이 너무 잘못되어서 피부 여분이 정말 없거나 이렇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했을 때 잃는 게 더 많은 경우죠. 더 안 좋은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는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고 해도 그래도 안 해주시나요? 사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칼을 댔을 때 결과가 더 안 좋은 게 뻔히 보이는데 수술을 할 수 없겠죠. 그런 경우는 절대 수술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눈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가 또 있을까요?
처음 6개월 동안은 변화가 많은 시기거든요. 그래서 작은 불만족이나 문제점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. 또 6개월 내에 수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흉터가 아물어가고 숙성되는 기간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구조물들이 다 엉켜 있어서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수술이 불가능하고 또 억지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흉조직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에 굉장히 과도한 그 흉터의 생성을 유발하게 되어서 원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를 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는 최소한 6개월은 경과한 이후에 수술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. 재수술을 한 번 더 하면 흉터가 심해지거나 깊어지거나 하지는 않나요? 수술을 하면 할수록 흉터는 더 심해지는 건 맞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수술을 할 때에는 기존 흉터를 없애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보통의 재수술을 할 경우 또 피부 여유분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흉터를 더 만들지 않고 또 오히려 이전 흉터를 없애면서 하기 때문에 더 좋게 흉터를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안전하게 좀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사실 재수술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겠죠.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경우나 해야 되는 경우라면 먼저 지금 현재의 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.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또 정확한 수술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.